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이전 북수인해지구 개발계획 영상에 대한 조합추진위원회 의견을 다루고 개발계획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은 누군가가 잘못되길 바라면서 제작되는 영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작당을 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 또한 아니에요. 사업의 추진 경위와 발생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서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 지역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영상에서는 북수인해지구 개발에 대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다뤘으니 이번에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입장과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왜 변경된 토지 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동의서를 받을 때와 유사한 도면을 가지고 이 주민설명회를 하냐에 대한 반박 의견이세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개발계획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치며 여러 차례의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필요로 해요.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람이 이번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에 실시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람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공람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계획한 시기에 실시되지 못했죠. 예정된 국계법에 의한 공람 기한이 넘겨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2024년에 이전 2019년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사용해 재공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그 근거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8-1-3-2에 따르면 이반 과정에서 신문 게재뿐만 아니라 시군, 구청 및 읍면 동사무소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고 이반 도면을 시군, 구청에 게시하여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람해야 한 서류는 이반 도면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수립 지침을 근거로 제시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계법에 의해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이반서의 토지 이용 계획은 보통 일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토지 이용 계획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었죠. 또한 제가 국토부에 이반 도면이라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도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반한 도면을 공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넣어본 결과 담당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두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켰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서 23년 약 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남측과 북측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농림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일부 지주들이 남쪽 지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동의서 진구 과정이 진행되었으나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대표자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아산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죠. 이들은 대표자 지위 확인서를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적 과정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행정적 업무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이 크게 지연되었다고 해요. 현재 해당 소송은 취하된 상태이며 이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죠.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가 사업 지연을 초래한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세 번째는 녹지축이 왜 이렇게 넓냐? 녹지 비율이 높아 사업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일단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의 요구로 공개된 토지 이용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였어요. 이와 관련해 저는 북쪽의 녹지 배치가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이용계획에서의 녹지 비율은 20.9%로 확인되었어요. 기존의 풍기지구의 30.1%나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녹지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표준 녹지 비율과 거의 일치하며 저번 영상에서의 저의 초기 평가는 자료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각적 분석에만 근거한 오해였음을 인정합니다. 조합추진위에서는 향후 주민설명에서 나타난 반응을 바탕으로 북측 지역의 개발 계획은 지속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측의 단독주택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남측과 북측 지역의 개발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의 분리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89조 및 교육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4,000세대 미만의 주거 단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남측과 북측을 별도로 개발할 경우 각 지역의 세대수가 4,000세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배정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남측과 북측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 인프라의 제공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북수 인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조합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과 저번 영상의 목적은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원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이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이 고려된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갈등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